제가 어렸을 때 배울 때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그렇죠. 호랑이, 호랑이 그래서 모양 닮았다. 태백산맥 이렇게 쭉 예, 맞아요. 이렇게 이어지는 게 호랑이의 이제 네. 등뼈 이렇게 어. 쭉 해갖고 네. 나눠주는 형태로 배웠거든요. 네. 우선 우리가 산맥이라고 배운 네, 네, 그 네. 자체가 네. 일본이 조선을 수탈하기 위해서 그렇죠. 동경대 그 지리학자인 아. 고또 분지로라는 학자를 어. 1900년에 조선에 보냅니다. 그리고 또 1902년에 또 보냅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약 14개월간 조선의 지형을 조사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조선의 지리학은 산줄기와 물줄기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지질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에 어떤 지형이 있고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철광석이 난다든가 네, 네. 석탄이 난다든가 이런 지질 조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질 구조에 입각한 지리학을 새로 만듭니다. 이 고또 분지로라는 학자가 1902년에 네. 동경대로 돌아가서 네. 동경대학 논문집에다가 조선의 산학론이라는 논문을 씁니다. 그리고 야스 쇼에이라는 학자가 그 논문을 받아가지고 조선의 지리라는 책을 동경에서 발행합니다. 근데 1910년 한일 합방이 되고 네네. 그 다음에 11년에 총독이 네네. 조선 교육령을 반포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리가 우리 고종 황제가 만든 만국지지나 뭐 이런 지리 서적들이 다 배제되고 일본인이 만든 조선의 지리가 그게 들어와서 들어와서? 우리 지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산맥과 우리 고유의 지도가 다른 거죠. 우리가 배운 산맥이 우리 고유의 전통 지리학과는 많이 다른 새로운 지리학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의 지리학과 우리가 배운 지리학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지리책에서 흔히 배우기를 우리나라 지도에는 남북 방향 산맥, 마천령 산맥과 낭림 산맥과 우리 태백 산맥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야오뚱 방향 산맥으로 저규령 산맥, 멸악 산맥, 은진 산맥 옛날 지리 배우던 시절이 아마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차이나 방향 산맥으로 차령 산맥, 노령 산맥, 소백 산맥 이렇게 여러 가지 산맥을 배웠는데 이 산맥이 과연 우리나라 지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많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산맥 지도가 우리나라 지리와 실제 산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 이것을 좀 바로잡는 운동을 벌여야 되겠다. 아까 계속 강조하시는 게 우리나라 지리 교과서가 잘못됐다라는 점을 얘기하시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제 때 산맥 개념으로 네. 서양 지리학을 도입해서 지질 구조에 입각한 지도를 만든 게 우리 지도를 현실과 다르게 현재의 지리와 다르게 만든 왜곡했다는 예, 뜻일까요? 많이 왜곡됐습니다. 실제 우리의 모습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맥이 강을 건너가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한강에 산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강 속엔 산이 네. 없죠. 그렇죠. 그리고 마천령 산맥이 제일 위에 있는데 마천령 산맥이 그대로 남쪽으로 달려가지고 바닷속으로 이어져서 울릉도까지 연결이 된다. 무슨 바닷속에 산맥이 달리고 울릉도가 무슨 산맥에 들어갑니까? 이런 좀 아까 한강과 섬진강이 우리는 또 금강도 우리 차령산맥에 보면 그 차령산맥도 금강을 건너거든. 네. 남한강을 건너고 금강을 건너고 이게 산맥이 강을 건너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산맥이란 개념 자체가 우리 한반도 지형에는 좀 안 맞는 개념입니다. 거가 적용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예, 그게 지금 우리 지리를 그리고 그걸로 배운 분들이 다 이제 지리 교과서를 만들고 지리학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의 산맥 지도와 국립지리원, 국토연구원이 만든 지도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고유의 문화를 담는 지리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산경표라는 것입니다. 산경표라는 게 어느 지역의 산과 물줄기를 나타내고 그 지역의 특징과
어떤 여러 가지 지역의 특산물이나 그런 지형지세를 표현한 그 책을 산경표라고 합니다. 그 산경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로 나타낸 게 산경도지요. 그래서 조선의 지도를 그린다면 백두대간을 그리고 13정맥을 그려야 그 다음에 모든 산줄기와 물줄기가 올바르게 자리 잡는 것과 같습니다. 이 대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의 그 생활과 밀접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 대간을 기준으로 모든 말과 음식과 풍습과 그리고 문화가 달라집니다. 좀 이쯤에서 좀 심도 있는 질문 하나 좀 네. 올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공부하기로는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의 전기를 끊기 위해서 네. 어떤 유명한 산이나 네. 어떤 유명한 장소에 뭔가 새말뚝. 네, 새말뚝을 네. 받거나 이런 그걸 행동을 했다고 많이 끊어놓는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근거라고 해야 될까요? 전문적으로 산을 타시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네. 그게 정말 일리가 있거나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너무 상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는지. 좀. 저는 네네. 그걸 사실이라고 봅니다. 아이고. 그 네네. 산을 잘라가지고 네. 고개를 만들면서 네네. 우선 그 길을 끊어 놓는다. 전기 이런 같은 것도 거. 있고, 전기를 끊는다는 것도 네네. 있고 또 실제로 쇠말뚝은 어. 전혀 우리 그 일반인 등산로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일반인이 다니는 곳이 아닌 네네. 곳에 네. 쇠말뚝이 네. 몇 메다 깊이로 바위에 박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많이 TV 방송에도 많이 그 네네, 뉴스에서 파내는 게 많이 나왔죠. 네, 네. 그리고 또 일본인들이 또 자행한 게 또 이름 바꾸기입니다. 이름 바꾸기. 지명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어떤 산이 네. 마리산입니다. 마리산. 마리산. 강화도의 만이산이라고 아시죠? 강화도는 압니다. 본래 머리입니다. 머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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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뜸산인데 네. 거기 신라 때부터 당군께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네. 그 곳이거든요. 네, 마리산. 그런데 그래서 으뜸산입니다. 네. 네네. 머리산인데 머리가 마리로 됐는데 이것을 만이산이라고 바꿨구나. 이름을 바꿔버렸죠. 그 우리가 지금도 만이산에서 그 참성단이 있죠. 네네네. 신라 때도 고려 때도 임금이 네. 직접 와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곳인데 하늘이라면 이제 옥황상제인데 네. 우리 전국체전 할 때 체화할 때 칠선녀가 나오죠. 맞아요. 거기서 칠선녀가 바로 옥황상제의 7딸입니다. 네. 이 칠선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딱 세 군데가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 강화도 마리산 네. 칠선녀와 네. 그다음에 지리산에 가면 칠선계곡이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제주도 가면 천재연 폭포라고 있어요. 네. 천재가 바로 옥황상제고 네. 거기에 칠선녀가 있습니다. 이 세 이 세 군데에 군데. 옥황상제와 네. 칠선녀의 그 역사 이야.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야, 오늘 산 얘기 들으려고 왔다가 너무 좀 아주 광범위하고 재미있는 얘기를 또 옛날 덤으로 이야기들 듣습니다. 너무 너무 재미있습니다. 이 방송 너무 보는 좋아요. 분들은 네. 외람되지만 산에 대해서 네. 관심이 없다가도 생길 것 같고요. 네, 아이고, 생길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갑자기 네. 회장님 출연 이후로 이제 등산 인구가 확 많아질 늘어나지 것 않을까.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산이 네. 산은 우리의 바로 역사고 네. 우리의 생활이잖아요. 네, 네. 우리는 전부 산에서 태어났고 우리 그 옛날 뭐 무슨 신라의 육촌의 촌장들부터 모든 그 건국설화가 네, 네, 네. 다 산에서 산에서 시작되고요. 시작이죠, 네. 그리고 우리는 또 죽어서 산으로 가잖아요. 네. 우리는 들판에다 묘를 써놓고도 산소라 그래요. 아. 산소, 산에 있는 곳. 그러네요. 네. 그러네. 그리고 그거 갔다 와서 산에 갔다 왔다. 들판인데도. 그러네요. 우리는 태어날 때도 산에서 태어나고 네. 죽어서 또 산으로 가고 이 산 자체가 우린 산에 묻혀서 살고 또 산이 우리의 역사고 바로 문화입니다. 아. 그래서